안녕하세요. 피나크 컨설팅입니다. 금일은 앞으로 이제 여름방학 때부터 12학년 학생들은 대학 에세이를 쓸 텐데요. 그 에세이를 쓰기 전에 꼭 알아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본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피나크 컨설팅의 대표 제이든 박이라고 합니다. 일단 커먼 앱은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건 두 개가 있어요. 한 파트는 이제 extracurricular activities 파트고 하나는 이제 에세이 파트겠죠. 우리가 오늘 얘기해 볼 거는 이 에세이 파트예요. 자, 지금 대학교들의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한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불과 막 합격률만 20%, 결국 다섯 명 학생 중에 한 명을 뽑는 뭐 그런 학교가 있었다고 한다면 대부분의 지금 그 10년 전에 한 5대 1의 경쟁률이었던 학교들은 지금은 다 이제 훌쩍 10대 1이 넘었을 겁니다. 다 합격률이 이제 한 자릿수일 거예요. 그러려고 한다면 이 강한 이 경쟁을 이겨내려고 하면 우리는 굉장히 강한 컨셉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그 컨셉을 가지고 에세이를 쓴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나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에세이를 써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보단 대학들이 어떤 컨셉의 학생들을 원하는지, 대학들은 어떤 리더를 뽑고 싶어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진 학생들을 뽑고 싶어하는지 그거를 조금 미리 알고 쓰는 게 분명히 에세이 쓰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에세이 쓸 때 중요하게 다루는 꼭지 4개를 한번 준비해 봤는데요. 그 4개가 이겁니다. 하나는 diversity, 두 번째는 academic niche, 세 번째는 dynamic scholars, 네 번째는 community minded activist. 요 4개 항목을 에세이에 어디든 나타내 주는 게 좋고, 이 4개 중에 하나든 4개가 다 강하게 보여도 되고, 이 중에 하나는 굉장히 내가 에세이에서는 어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걸 이제 어떤 식으로 어필할 수 있을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이버시티는 너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학들은 지금 다이버시티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지금. 네. 결국은 최근에 있던 얘기인 것 같아요. 지금 그 NBA에서 가장 지금 유명한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 르브론 제임스의 아들이 농구 선수이긴 하지만 이제 USC에 가겠다고 이제 커밋먼트를 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르브론 제임스가 경기 끝나고 하는 말이 우리 제임스 집안에서 우리 브라니 제임스 아들이 첫 번째 대학을 가는 거다. 너무 감격스럽다. 라는 뭐 그런 인터뷰를 남겼어요. 이거를 first generation이라고 하거든요. 모든 대학들은 그 집안에서 첫 번째로 대학 가는 그 학생들을 굉장히 우대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아이고 대학은 뭐 요새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있나? 라고 하지만 실제로 있는 거예요. 실제로 뭐 흑인 운동선수들이 있을 수도 있고 뭐 백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이제 그 저소득층 학생들이 있을 수도 있고 어쨌든 이런 학생들을 많이 뽑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애들을 많이 뽑아서 이 클래스를 다양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얘기로 우리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내용이 하나 있는데요. 자, 예일 대학교가요. 2020년도에 나온 기사예요. 자, 예일은 14개의 대학들과 함께 어떤 거를 선포했냐면요. 어드미션 헐리스틱 리뷰할 때 race, 즉 인종을 컨시더 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인종이 우리가 아시아에서 유리하냐, 우린 백인이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race를 컨시더 하겠다는 거는 흑인이거나 아메리칸 인디언이거나 같은 아시안 사람이라서도 동남아 사람들, 요새 급부상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을 더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저 14개의 학교가 어디냐면 브라운, 콜롬비아, 코넬, 다트머스, 듀크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다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이에요. 결국은 지금 이 학교들은 전부 다 인종을 이제 원서를 읽을 때 보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얼마나 불리합니까 사실. 그리고 대학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단면인 것 같아요. 우리가 에세이 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게 하나가 뭐냐면 자, 어떤 학교가 100명의 학생에 지원을 했어요. 그 중에서 10명의 학생을 뽑는다고 한다면 이 한국 생각으로 한다면 100명 중에 가장 우수한 10명이 뽑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대학들은 이 10명이 모두 다 다른 10명이길 원해요. 즉 운동선수도 한 명 있을 거고 공부 잘해도 한 명 있을 거고 마음씨 좋은 애도 있을 거고 막말로 기부를 많이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커뮤니티 리더도 있을 거고 이런 식으로 10명이 다 다른 애들을 뽑아서 얘네들이 각자 다 이렇게 자기 가치관과 그 삶의 모토에 맞게 각 분야의 리더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점을 굉장히 중시하고 애쓸 써야 돼요. 즉 다시 얘기하면 뭐냐면 한국처럼 나래비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구보다 잘했기 때문에 그 학교에 붙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뽑아주세요. 이런 식의 에세이가 나와야 돼요. 그게 이제 가장 큰 단면이 다이버시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조금 생각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굉장히 당연한 내용이에요. 아카데믹 니치는 뭐냐면 그냥 공부 잘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일단 코र्스로 보여줄 수 있겠죠. 대학 레벨 수업을 들었는지, AP를 어떻게 들었는지, 학교에서 이제 가장 높은 수업을 들었는지, 뭐 IB 학생들은 뭐 어떻게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거고요. 뭐 예일이나 컬럼비아처럼 너의 리서치 페이퍼를 보여줘봐라 하는 이제 학교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네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했다고 하면 그 연구가 어떻게 되는지 인디펜던트 리서치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얘기하는 인디펜던트 리서치는 학교에서 하는 수업, 내가 생물을 좋아하니까 AP 바이오로지에서 있는 뭐 어떤 지네릭스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게 코비드 19 시대를 겪어가면서 정말 이 유전자 변형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앞으로 이제 인류가 어떻게 살지 너무너무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어요. 이런 식의 이제 스토리가 나올 수 있는 리서치를 하는 게 좋겠죠. 아니면 이런 거예요. 내 관심사를 정말로 얼마나 내가 이 관심사에 대해서 어센틱한지 정말 진심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봉사활동이 될 수도 있고 커뮤니티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학교 활동이 될 수도 있고, 즉 공부가 아니라 정말 내가 그냥 공부이긴 하지만 이걸 꼭 이렇게 아카데믹하게 보여준다는 표현보다는 나의 지적 호기심을 얼마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프로젝트형으로 보여준다는 것도 아카데믹 니치로 보여줄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학교들은 왜 보냐면요. 결국은 deep intellectual engagement. 결국 무슨 뜻이냐? 내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깊게까지 가냐는 거예요. 즉 쉽게 얘기해서 내가 바이오로지 가고 싶은 이유는 AP 바이오로지를 5점 받았기 때문이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적 호기심이 얼마나 깊게 갈 수 있는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내가 아무리 어려운 학교를 나오고 얼마나 언어 클래스, 뭐 어드밴스 클래스를 들었지언정 대학들은 대학교에서 수업은 훨씬 고등학교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가 좋아하는 과정을 네가 잘하는 걸 보여준 것도 있지만 결국은 얼마나 거기에 깊게 네가 투영되고 딥다이브 할 수 있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아카데믹 활동들이 있는 게 좋겠죠. 자, 이 인텔렉츄얼 엔게이지먼트에 대해서 대학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자, 노틀담 대학교에 요 Vice President for Undergrad Enrollment에 있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자, 우리는 인텐저블한 그 에셋들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러니까 무형 자산들을 볼 건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 네가 네 인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네가 진심으로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는 거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수양했는지, 자, 세상에서 네가 정말 선함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바꿔 얘기하면 정말 리더를 뽑고 싶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한 내용일 거예요. 아니,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사회에 선이 되는 사람을 뽑고 싶다고 하는 거는 당연한 얘기인데, 정말 당연한 얘기인 거를 우리는 이거를 이 기준점에서 애들을 뽑겠다라고 아예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 노틀담을 쓰려고 한다면 이런 식의 이제 그 학교의 미션에 맞게끔 원서가 써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강하게 보여야 되는 게 맞겠죠. 이건 비단 노틀담 대학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한 탑 20에 있는 사립학교들은 모두 다 동일하게 생각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Dynamic Scholars.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이렇게 역동적으로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유펜은요, 여기도 이제 어드미션 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자, 너의 매일매일의 삶이 유펜에 와가지고 어떻게 연결되는지 우린 궁금하고, 이 유펜이 있는 필라델피아 도시에서 어떻게 네가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게 되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쓰라는 겁니다, 유펜은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볼게요. 네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유펜에 오는 게 아니라 너의 everyday life, 너의 일상생활이 어떻게 유펜에 와서 갈고 닦아질 수 있는지를 궁금해한다는 거예요. 유펜도 마찬가지겠죠. 누가 공부 잘하는 건 아니에요. 유펜은 특히 작년에 에세이가 바뀌었어요. 에세이가 뭐가 있었냐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첫 번째는, 자, 네가 가장 감사하는 사람한테 편지를 써봐라. 그리고 그 편지를 한번 뭐 전달해 보기도 하던가 뭐 이런 식의 쓰는 이제 감사 편지를 쓰는 이제 에세이가 있겠죠. 이 에세이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그 두 번째는
자, 너 How will you explore community at Penn? 자, 펜에서 네가 어떻게 살 건지, 그치? 너의 아이덴티티와 퍼스펙티브가 우리 펜한테 어떻게 도움이 될 거고, 우리는 너의 퍼스펙티브 아이덴티티에 어떻게 도움을 줄 건지. 자, 즉 다시 얘기하면 이거 다이버시티 퀘스천이에요. 너는 누구이고, 너는 펜에 오면 어떻게 할 거고, 너는 우리한테 뭘 원하냐, 요걸 쓰는 거겠죠. 그 세 번째는 자, 네가 뭐 전공을 정했다고 한다면은 그 전공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할 건지, 너의 그 지적 호기심을 유펜에서 어떤 식으로 풀어나갈 건지 한번 써봐라. 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앞서에서 얘기한 내용들이 종합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 유펜 같은 학교는 얼마나 학생들 뽑기 어렵겠습니까? 다 공부 잘하지, 다 SAT 점수 높지, 리더십 다 있을 거지, 뭐 다 이렇게 뭐 부모님 훌륭하신 분들이겠죠, 그쵸? 근데 유펜은 자, 특히 이 고맙습니다 편지를 쓰는 거에 대해서 이 에세이가 굉장히 작년에 써보신 학생들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아니면 어머니께서도 이렇게 첫째가 있으신 분들 아시겠죠? 까다로운 에세이였어요. 이거에 대해서 자, 데일리 펜실베이니아 그 유펜 신문사에서 이 에세이에 대해서 이 학교가 이제 이걸 왜 냈는지, 이거를 왜 이 과정을 겪었는지에 대한 그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즉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실제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유펜은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다. 그래서 뽑히면 니네들이 굉장한 걸 이룩한 것처럼 생각할 거지만, 그 유펜에 왔으니까 나 이제 성공하겠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실제로 유펜의 1000명 중에 999명은 그냥 큰 뭐라 그러지, 호수에 있는 피레미 같은 거다. 그러니까 꼭 유펜 온다 성공한 것도 아니고, 성공하는 거는 굉장히 희박한데 그걸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 거고, 유펜이라는 학교는 그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학교인 건데, 유펜이 한번 연구를 해봤대요. 정말 누가 성공을 하는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 유펜에서도 정말 1000명 중에 한 명만 큰 성공을 하는데 그 한 명은 뭐가 남다른가 봤더니, 유펜은 뭘 알아냈냐면 감사한 마음이었대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 그거를 통해서 내가 진짜 지금 하는 공부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가져가게 될 기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고,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정말 우리가 희박한 확률을 뚫는 거에 있어가지고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고, 이거는 자기네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과학적으로 맞더라. 그래서 네가 얼마나 평소에 뭐 고마워하는 마음이라던가 아니면 그 마음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고 한다면, 우리 학교 오기 전에 이 땡큐 레터를 한번 써보면서 이 고민을 시킨 거예요. 자, 여기 보면은 Gratitude is the ultimate weapon to ward off unrealistic expectation. 그러니까 내가 결국은 이거 해낼 수 있나 없나에 대한 그 기대치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감사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펜이 이런 숨은 뜻을 가지고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러니 감사 레터에 대해서 뭐 되게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뭐 쓰고 뭐 이런 것들은 조금 핀트에 안 맞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내용이 이제 에세이가 있었다는 거고요. 다이나믹 스컬에서 조금 더 얘기하자면 이제 칼텍이 있어요. 칼텍은 뽑는 인원도 적어요. 그리고 당연히 다 공부도 잘할 거예요. 근데 칼텍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예를 들면 뭐냐면 너의 인터레스트가 얼마나 다양한 필드에서 나타나고, 공부에서 나타나고, 액티비티에서 나타나고, 너의 그 활동에서 나타나는지 보고 싶은데, 그게 어떤 백그라운드에 되냐면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 여긴 공대니까요. 이 이공계의 너의 강력한 그 커밋먼트가 네 다양한 활동에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즉 바꿔 얘기하면, 내가 수학을 너무너무 잘해서 AMC 몇 점이고, 코딩을 잘해서 우사코가 몇 점이고, 뭐 이런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가 코딩을 했으면 그게 너의 삶에 어떻게 투영이 되고, 네가 수학을 좋아하면 그게 어떻게 투영이 되고, 네가 이렇게 뭐 로지컬 띵킹을 하면 그게 어떻게 네 인생에 투영이 되고 공부 학교 활동에 투영이 되는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칼텍에 붙은 애들은 어떤 애들인가를 발표를 해줬는데요. 자, more than one third of the student, 자, 3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이 creative and makers work를 냈다는 거예요. 즉 슬라이드룸을 냈다는 거죠. 칼텍이라서 공대 이게 아니라 칼텍에 합격하는 3분의 1의 학생들은 미술 포트폴리오 낸다는 거예요. 미술이든 음악이든 뭐 어떤 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45%의 학생들은
리서치를 했다. 뭐 이건 이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공부를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잘하는 친구들은 인디펜던트 리서치를 하니까 칼텍 학생의 절반 정도는 인디펜던트 리서치를 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되게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1/5 of the class, 자,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20%는 자 운동선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칼텍은 운동하는 애를 뽑고 싶은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내가 수영을 잘하는 거랑 칼텍이 수학과 가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다가 아니라 수영을 해서 정말 발시리 팀에 들어갈 정도로 열심히 한 친구들, 디비전 3는 사실 국가대표는 아니니까 뭐 아주 높은 수준이 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이게 낮은 수준이 할 수도 없거든요. 디비전 3에서 벌시리 아슬레틱 팀 정도 할 애들을 뽑는다는 거는 아마도 운동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꾸준히 해야 되고 정말 많이 해야 되고 그 익스펙테이션을 넘어야 결과가 나오니 칼텍은 그걸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예요. 칼텍은 운동학교도 아닌데 전체 학생 중에 20% 운동선수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일이에요. 칼텍을 쓸 친구들이라고 한다면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Community Minded Activist예요. 자, 그러니까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사회를 바꾸겠다. 난 사회를 바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진짜 뭔가를 해야 돼요. 액티비스트가 돼야 된다는 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 듀크는 뭐라고 썼냐면요. 요런 에세이를 했어요. 네가 생각했을 때 맞다고 생각하는 너의 신념이나 그런 뭐 믿음이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 적이 있느냐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니까 너의 신념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신념에 대해서 물어보면 그게 삶의 투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에세이를 쓰는 거 있어가지고 너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쭉 쓰다 보면 그게 너의 신념이 나왔으면 좋겠는 거고 그 신념이 반한 건지 안 반한 건지 너의 신념이랑 다른 사람이랑 뭔가 이렇게 대체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어떤 커뮤니티 갔을 때 이게 모든 사람이 나랑 똑같은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요. 그 상황에서 너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사람인지를 학교는 알고 싶은 거예요. 에모리 학교는요, 뭐 이런 에세이가 있었어요. 자, 네가 일부러 너의 cultural awareness, 너의 그러니까 이 문화의 다양성에 대해서 일부러 더 문화의 뭐 예를 들면 네가 인지에 대해서 일부러 너가 더 이렇게 네가 더 늘려보려고 뭐 활동을 해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은 네가 정말 이거가 정말 참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에모리에 있는 어드미션 D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말 에모리는 누굴 뽑고 싶냐면요 humanitarian effort 그러니까 정말 인류애적으로 정말 노력한 학생들을 뽑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노틀담이 얘기한 우리는 너의 인성애들 어떻게 이렇게 갈고 닦고 너한테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게 하고 결국은 네가 이렇게 사회의 선이 되는 그런 애들을 뽑고 싶다고 하는 거와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결국 이게 다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리더를 양성하고 싶은 거예요. 대학들은요 그 내용들이 에세이에 쓰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요 전체적으로 지금 쭉 얘기했을 때 굉장히 이게 추상적이고 결국은 좋은 애를 뽑겠다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실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이에요. 정말 내가 사회에 필요한 정답이 되는 학생들. 근데 그 정답이 꼭 한 방에 할 필요는 없고 정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사회에서 성공하려고 하면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처럼. 근데 이게 남들이랑 경쟁하지 않고 내가 이 내용, 내 정말 어센틱한 내용을 어떻게 에세이에 쓸 수 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에세이는 점점 더 중요해져 가요. 왜냐면 이 표는 제가 왜 들고 왔냐면요. 보통 공부를 조금 잘하는 학생들이 특히 뭐 한국 외국인 학교 학생들이거나 뭐 보딩이거나 뭐 이렇게 뭐 좀 센 뭐 프라이빗 스쿨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저렇게 특목고 학생들이요. 버스턴 대학교, 버스턴 컬리지 정도를 1순위로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공부를 잘하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보통 세이프티 학교를 써요, 그렇죠? 뭐 버스턴 컬리지나 버스턴 유니버시티가 자기가 세이프티라고 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지만, 근데 이 학교들이요 지금 보시면 불과 한 3, 4년 전에 비하면 합격률이 막 한 10%씩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 저희가 작년에 이제 입시를 해보니 우리가 세이프티라고 생각했던 학교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제는 안 붙어요. 특히 버스턴 컬리지 같은 학교는
레귤러 했으면 거의 안 붙습니다. 버스턴 대학교도 그래요. 이런 비슷한 류 학교들이 어디 있냐면 NYU도 그렇고 노스 이스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주 탑 티어권 학생들이 여기를 1순위를 생각하는 학교는 아니에요. 다 좋은 학교지만 그치만 뭐다 떨어지면 여기라도 가야지라고 했을 때 절대로 이제 1등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런 학교들을 레귤러에서 세이프티를 썼을 때는 절대 붙지 않아요. 그러니 정말 내가 정말 그 take early action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early를 굉장히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좋은 에세이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선택이 잘못되면은 정말 내가 생각지도 못한 학교로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에세이 쓸 때 굉장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에세이의 이제 핵심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어떻게 임팩트를 주고 어떻게 디스팅션, 어떻게 남다른지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에요. 이게 이제 컬리지 엑시의 핵심인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이 학생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에세이를 써야지 꼭 된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도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모든 학생들은 다 자기만의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어떻게 끄집어내냐는 굉장히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작업이긴 한데 이 작업을 잘 이제 진행해 나가면 뭐 올해 말이나 내년쯤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것으로 근본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들은 다 끝냈고요.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뭐 회사나 이메일이나 뭐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뭐 언제든지 도움 드릴 테니까요. 네, 편하게 연락 주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